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킬 스위치 논란 과연 존재할까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35는 어떤 전투기인지. F-35는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텔스 성능,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자전 장비, 특히 전자전 장비 성능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된 D-Day 날 들어가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때리는 임무를 맡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공군도 북한이 뭐 하면 맨날 F-35가 뜨잖아요. 네. 적에겐 공포인 존재예요 이게. 유럽에서 이 F-35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F-35가 양산 대수가 지금 1000대가 넘어가거든요. 유럽에서만 산 게 거의 한 200~300대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제일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F-35는 또 특징이 있어요. 미국하고 정말 찐친이 아니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35를 샀다라는 건 미국의 정말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막 미 부통령이 나토 가서도 한번 뒤집어 엎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유럽 내에서도 야 저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사더라도 미국이 태클 걸면 못 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F-35를 테슬라로 표현했어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2022년에 러우 전쟁 발발하고 EU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많이 삽니다. 거기는 뭐 폴란드 들어가고 다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 중에 60%가 미국산 무기였어요. 아파치 지금 이제 아파치 가디언 미국군이 지금 제일 많고 아직 납품은 안 됐지만 2등이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96대를 주문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캐나다까지 이제 불똥이 튀고 있고 캐나다도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리니까 원래 캐나다도 사실은 초기에는 F-35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나갔었거든요. 원래 이제 88대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동맹 국가의 갈등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둘씩. 프랑스가 뭔가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프랑스의 포지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사기에는 이제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냉전 시절에도 러시아, 소련 무기? 얘네도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선택하는 게 프랑스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무기들도 어떤 건 또 성능이 좋고 하니까 가성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골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프랑스 라팔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싸. 엔진, 무장, 기체 다 프랑스, 메이드 인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타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항공이나 무기를 전용될 수 있는 이런 약간 제약을 거는 조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무기들은 그 써놔요. 아이타 프리, 우리 아이타 면제예요. 미국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미국하고 관계 안 좋은 나라들은 프랑스 무기를 살 수 있는 거죠. 대영 제국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불신이 강하니까 미국에서 이 킬 스위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종의 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공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군도 이제 F-35 전투기를 운용하잖아요. 근데 도입됐을 때 이제 언론에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참 말이 많았어요. 이게. 전력화 과정에서 첫 번째.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들어왔잖아요. 대통령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보안 관련돼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대통령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F-35는 지금 우리 공군의 F-35 공군 기지, 운용하는 기지는 취재가 안 돼. 그 정도예요. 보안 등급이 너무 높아서 취재가 거의 안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건 이제 소문이지만 이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비행하는 게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플레어를 터트리는 거 한단 말이에요. 쫙 터트리면서 이제 막 멋있게 비행하는 걸 찍고 오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35는 조종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임무를 풀어주지 않는다. 저는 사실 F-35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마트폰 같은 전투기다 얘는. 예를 들어 구글이 뭘 설정을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르게. 근데 F-35는 진짜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통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F-35에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과연 우리가 독도를 두고 일본도 F-35 갖고 있고 한국도 F-35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둘이 붙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 미국이 두 개의 뭔가를 딱 꺼버릴 것 같아.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공군의 이제 F-35 전력화된 뒤에 한 1, 2년 뒤인가 무장 투하하는 걸 보셨어요. 조종사가 능력이 안 되면 이게 무장은 달 수 있어도 투하를 못하게 막아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의 단계, 퀘스트를 수행하지 못하면 실제 운용하기 어렵다.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유럽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이 F-35를 샀을까? 왜냐면 F-35를 가진 국가와 안 가진 국가가 싸우게 되면 안 가진 국가는 일방적으로 깨져요. 알면서도 제가 봤을 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리 돈 주고 샀지만 실상은 우리 비행기가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유럽에서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영국을 잘 보시면 전투기가 이제 두 종류를 쓰죠. 그래서 하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쓰고 하나는 자기네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F-35 B를 쓰고 그래서 독일도 보면 유로파이터 쓰고 라이트닝 이제 F-35 쓰고 이탈리아도 유로파이터 쓰고 F-35 쓰고 그래서 이게 보통 투트랙으로 많이 가죠. 조그마한 나라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야 F-35만 믿고 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유럽이 사이가 안 좋아 생기는 문제니까.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러다가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독일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론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F-22도 이제 일본이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안 판 이유가 만약에 어떤 동맹국이 F-22를 갖게 되면 그 지역의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많은 기사에서도 이제 F-35 뭐 새로운 테슬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F-35가 테슬라 같은 차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도 잘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테슬라 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 하잖아요. 굳이 정비소 가서 업데이트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서 솔직히 뭔가 제동을 걸어버리면 작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안보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있다. F-35 킬 스위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